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글쓰기 교실에서는 그것을 보통 이제 내용 선정 또는 주제 선정 단계 보통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단매체 시대에 맞게 이제 콘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생성해 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글쓰기 이론가 또는 작문 철학자들의 그런 이론들을 일단은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주로 제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 예,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 그 유명한 학자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먼저 그 너무나 유명한 그 작문 이론가죠. 예, 엘보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글쓰게 해라.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 드렸던 거하고 굉장히 상통하죠. 예, 그냥 써라, 그냥 써라. 쓰다 보면 무엇을 써야 될지 스스로 너 자신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라. 일단 써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단 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사람이 바로 이제 맥클로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맥클로리는 우리 죽어 있는 글을 쓰지 말고 좀 살아 있는 글을 쓰자, 생동감 있는 글을 쓰자 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 텔링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영미권에서는 꽤 아주 스테디셀러로 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롭게 쓰기. 엘보하고 비슷하죠? 네. 일단 써라! 라고 하는 것과 자유롭게 쓰기는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의하기.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맥클로리의 그 텔링 라이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자유롭게 쓰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유롭게 쓰기 단계는 실제로 그 아이라쇼의 글쓰기 해방 교육 해방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유롭게 쓴다라는 것은 일단 그 본인이 무엇을 써야겠다 또는 잘 써야겠다 또는 뭐 누구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는 글쓰기를 통해서 뭐 이런 모든 잡념 그런 것들을 이제 잡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치워놓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쓰는 것이죠. 자유롭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주제를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글쓰기 교실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라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주제조차도 정해주지 않고 본인이 그냥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걸 쓰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글쓰기에서 이 자유롭게 쓰기 단계를 반드시 저도 그 컨텐츠 개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교육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엉뚱한 주제를 줍니다. 자, 개구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글을 써보세요. 뭐 이런 식이죠. 자, 3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그 수업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뭐 무한정 시간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주제는 너무나 엉뚱한 주제예요. 뭐 개구리라든지 뭐 제가 그 개구리라는 주제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없다라는 것이죠. 개구리 하면 여러분 뭔가 편견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뭐 학교라든지 또는 뭐 성적 이러면은 굉장히
뭔가 거기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편견과 여러 가지 사견과 그죠? 어떤 감정과 일정한 정서와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유롭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는 뭐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억들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체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막 섞이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글쓰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뭐 이런 개구리 같은 거 도시인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정말 얼마나 의외의 주제입니까? 이런 주제를 주었을 때 의외로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글을 쓰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편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그런 글을 소개를 해드리면 개구리라는 주제를 주니까 그 학생이 개구리는 파랗다. 개구리는 왜 파랄까?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개구리는 지금 결국은 어떻게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냐면요.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개구리는 파란색이다.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환경 문제까지 갔어요. 좀 약간 자기적이긴 하나, 개구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기존의 자기가 미처 내가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글을 쓰고 보니까 자기가 환경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개구리나 또는 그 왜 동네 골목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고양이들, 주인 없는 고양이들 많이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인간이 다 점유하고 차지하다 보니까 이 땅에 살고 있던 지구상의 많은 그 동물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는요 교수님 한 번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그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대요. 그런데 개구리라는 주제로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환경 문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글이라는 것은 결국 새로운 나와의 대면이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롭게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글을 쓰는 단계, 이것이 그 컨텐츠를 이제 끌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구리를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환경 문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이야기를 꾸밀 수도 있는 겁니다. 개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꾸밀 수도 있지만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개구리는 하나의 미끼죠. 미끼. 그죠? 그 내 내면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자아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그런 주제,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망, 그리고 나의 어떤 관심사, 뭐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낚시할 때 이렇게 낚싯밥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유글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유롭게 쓰기 전략에서 그 텔링 라이팅에서 이제 그 이야기했던 제안했던 그런 전략인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글쓰기를 이제 쓰고 나서 그 글을요 읽습니다. 글 쓴 사람이 그걸 읽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다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하듯이 눈을 감고 그 글 쓴 사람이 쓴 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글쓰기를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직접 해보실 거거든요. 예,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거 직접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컨텐츠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 이제 해볼 건데요.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 글쓰기 수업, 작문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어 했던 그런 수업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학생들이 글을 쓰고 나면 그 글을 글 쓴 사람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눈을 감고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요, 그 읽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읽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읽다 보면 뭔가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읽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telling writing이라고 하는 부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그런 책도 나와 있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그 소리내서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독서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독서를 시작한 것은요, 사실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자, 전근대 시대의 독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근대에 이제 그 체제가 바뀌면서 도서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 묵독이 일반적인 독서 방식이 된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저는요, 글쓰기 교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쓴 글을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봐라. 소리내서 읽다 보면 내 글이 어디가 조금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와 소리내서 읽을 때 상당히 다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글 쓴 사람이 그 자유롭게 쓴 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하듯이 글을 듣는 것이죠. 글을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협의하기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협의하기 단계. 자, 협의하기 단계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린 왕자라는 작품에 대해서 자유글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글쓰기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거기에 어린 왕자가 참 귀엽다. 어린 왕자가 그 장미에게 물을 주면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장미의 그 까다로운 그 막 가시돋친 말에도 꾹 참고 그래도 성실하게 계속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참 귀엽게 느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한번 그랬더니 이 협의하는 시간에는요,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 글은 이런 점에서 잘못됐고 뭐 이런 식으로 강평이라고 하죠. 보통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협의하기는요, 말 그대로 협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거죠. 왜 그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귀엽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귀여우셨던 거예요? 왜 귀엽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귀여웠지? 내가 그 자유롭게 글 쓰는 자유작문 시간에는 그냥 귀엽다고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콘텐츠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좀 더 명확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 가능한 형태의 그런 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주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콘텐츠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어린 왕자에 대한 리뷰를 써야지, 어린 왕자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어린 왕자에 대한 감상문 내지는 어떤 그 리뷰, 텍스트 리뷰를 쓰려고 했는데 어린 왕자가 귀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왜 귀엽다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이 모습이 귀엽다는 뜻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행위가 귀엽다는 뜻이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주제가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어린 왕자의 귀여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엉뚱함일까? 아니면 동심일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잃어버리는 그런 동심일까? 아니면 어떤 것일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 협의하기 단계에서 그
컨텐츠가 훨씬 더 구체화되고 또 풍부화되고 그리고 내 글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될 수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내 글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자크 랑시에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인문학자죠.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무지한 스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은 뭔가 하면요. 똑똑한 스승은요, 학생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을 발전시킬 수도 없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지한 스승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지한 스승은 소크라테스처럼 똑똑한데 무지한 척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요. 진짜 무지한 스승. 그래서 그 예로 그 독일어를 전혀 못하는 선생님이 독일어를 가르칩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소설에 보면 그 사례로 제시한 것이 독일어를 전혀 못하는데 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완전히 무지하죠? 독일어에 완전히 무지한 선생님이 독일어를 가르쳐요. 그런데 학생들은 선생님이 독일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이제 같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독일어에 대해서 독일어를 더 잘 이제 배우게 됐다. 뭐 이런 그 자세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독일어를 잘 아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하면 독일어를 잘할 수 있고, 독일어 문법을 이렇게 가르치면 잘할 수 있고, 뭐,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면 나만큼 독일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학생들의 최고의 단계는 뭡니까? 스승의 단계에 올라서는 거죠. 스승만큼 잘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무지한 스승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알려준다거나 또는 어떤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방식대로 모색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알아가게끔 이렇게 독려하고 자기도 같이 노력해 가면서 같이 탐구해 가는 그런 어떤 같이 학습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학생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그 교사, 그 독일어 교사만큼 내가 독일어를 잘해야지라는 선생님만큼의 그러한 목표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는 무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그 학생들이 커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어학이 아니라 다른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리학이라든지 다른 것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선생님만큼 잘하려고 그 수업을 듣나요? 아니죠? 분명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똑똑한 스승일수록 그 학생을 평가하고 너의 방법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움에는 단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자기 내부에서 어떤 배움과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어떤 알므로 진정한 어떤 배움으로 승화가 되는 것인데 똑똑한 스승은 그걸 못 견딘다는 거죠. 너 방법 잘못됐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교정해 주려고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비평을 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은 위축이 되고 그리고 계속 그 교사만큼의 수준이 교사를 모방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사를 모방하는 한 결코 교사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랑시에르는 이제 무지한 스승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협의하기에서는 스승이 없어요. 교사가 없는 거죠. 예, 같은 학생들끼리 자유장문 글을 쓴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 궁금한 점에 대해서 그 글을 쓴 사람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소통 가능한 언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고 이야기를 좀 더 다듬어 나갈 수가 있고 서로가 이제 소통 가능한 그런 형태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자유롭게 글을 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하기가요, 요즘에는 그 장문교실에서 대화적 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화적 교수법은 제가 실제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이런 방법들을 다 실습을 해볼 거예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그래서 대화적 교수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지금 시간 관계상 못 드리는데요. 이제 글을 쓰는 그 오프라인 단계에서 제가 대화적인 그 글쓰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화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글을 쓰거나 또는 뭐 협의를 해서 글을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오프라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제가 그 작품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